일본이 지금 지진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국가 정체성을 정립한 역사서에서 한반도 고대 문자가 발견되어 일본 학계는 난리 났습니다. 일본 천황가의 신성한 기원을 담은 고지키와 니혼쇼키의 원본 초안이 한반도 고대 문자 체계로 작성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발견된 지 수십 년 동안 일본 정부의 극비 프로젝트로 지정되었고 이 사실은 영원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결코 영원히 감춰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사연은 일본 역사학의 금기를 깨고 동아시아 고대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대학교 고대사학과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일본 고대사에 관한 수많은 연구를 해왔고 특히 고지키와 니혼쇼키에 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최고 권위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 벽면에는 각종 상패와 증서들이 가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일본의 위대한 역사를 연구해온 증거물들이죠. 1985년 제가 아직 젊은 조교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나라 지방의 한 오래된 사찰에서 우연히 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니혼쇼키 원본의 일부분으로 추정되는 필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에는 공식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황실의 시조가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보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진짜라면 일본 역사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런 내용이 공개된다면 일본 사회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그리고 제 학문적 위치가 어떻게 될지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문서를 제 금고에 넣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제 학문적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 알면서도 그 순간 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2005년 봄, 제 부모님께서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모님은 평소 저와 자주 만나지 않으셨고 특히 제 연구에 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갑자기 제 연구실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히로시, 내가 발견한 그 문서에 대해 알고 있다.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리고 부모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원래 조선에서 온 사람들이다. 너의 할아버지는 1910년대 일본으로 건너왔고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도쿄에서 대대로 살아온 명문가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문부성의 고위 관료였고 일본 교육계에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조선인일 수 있을까요? 너의 할아버지는 조선의 명문가 출신으로 유명한 한의사였다. 그는 조선에서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의 병을 치료하며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때 그가 치료해준 일본 외교관 다나카 켄지가 그의 목숨을 구해 비밀리에 일본으로 데려왔고 그의 한의학 지식은 당시 심각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던 다나카 가문과 그 주변 일본 고위층을 구했다. 그 은혜로 다나카 가문은 할아버지에게 가문의 성을 주고 그의 조선인 신분을 철저히 숨겨주었다.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생애를 일본인으로서, 일본 역사학자로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저희 뿌리가 한반도에 있다니요. 게다가 제가 발견한 문서의 내용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히로시, 우리는 너에게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그 문서,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역사는 때로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사실 너의 할아버지는 조선의 옛 문헌들을 통해 그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한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고대 역사도 깊이 연구했고 일본 황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의 한의학 지식과 함께 그 역사적 지식이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그 비밀을 평생 간직했고 죽기 전에 나에게만 말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제가 그 문서를 발견한 것,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제 가족의 역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히로시, 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서를 공개할 것인가? 부모님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문서를 공개한다면 일본 역사학계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저희 가족의 비밀도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는 물론이고 2000년대 초반에도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제 아카데믹한 커리어는 물론 제 아이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연구실에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정체성의 위기, 학자로서의 양심,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문서를 계속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다른 결정도 내렸습니다. 저는 제 손자인 다나카 켄에게 이 모든 진실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켄은 당시 10살이었지만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이 비밀을 그에게 전하고 그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비밀리에 한국사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 깊숙한 곳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서랍 안에 저는 한국어 교재와 한국 역사책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본 고대사 교수로, 밤에는 한국사의 학생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제가 발견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 뿌리에 대해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얽힌 역사에 대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비밀을 간직한 채 저는 두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2015년이 되었습니다. 제 손자 켄은 이제 20살, 도쿄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한 새내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역사학을 선택했을 때 내심 기뻤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켄이 역사의 진실에 다가갈수록 우리 가족의 비밀도 함께 드러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켄이 대학에 입학한 첫 학기, 그는 자연스럽게 제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학내에서 다나카 교수의 손자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약간의 부담이 되는 듯했지만 그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대 일본사 수업에서 고지키와 니온쇼키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교수님이 할아버지의 논문을 필독서로 추천하셨어요. 켄의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10년 전 제가 내린 결정을 상기했습니다. 켄이 성인이 되면 모든 진실을 말해주겠다고요. 하지만 준비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는 준비가 되었을까요? 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할아버지 집에 와서 식사하자.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그날 저녁, 켄은 제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는 손자의 대학 입학을 축하하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켄을 제 서재로 안내했습니다. 켄,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 가족만의 비밀이야. 내가 충분히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서 이제 말해주려고 해. 저는 서재의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발견한 그 문서와 함께 제가 비밀리에 연구해온 한국사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발견한 니온쇼키의 필사본 일부야. 공식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지. 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 낡은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일본어로 쓰여진 그 문서를 그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테지만 그는 중요한 부분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황실의 시조가 한반도에서 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가족의 역사, 제 할아버지가 조선의 명문가 출신 한의원이었다는 사실, 그가 어떻게 일본으로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비밀을 간직해왔는지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켄의 표정은 놀라움, 혼란, 그리고 점차 이해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최대한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국인 혈통을 가진 건가요? 그래. 우리의 뿌리는 한반도에 있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일본인이기도 하지. 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표정에서 읽혔습니다. 저 역시 20년 전 비슷한 혼란을 겪었기에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서를 왜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엄청난 발견이잖아요. 이 질문은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온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양심과 가족의 안전 사이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옳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어. 이 문서가 가져올 파장, 그리고 우리 가족의 비밀이 드러날 위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었단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그 연결은 대립이 아닌
공존과 교류의 역사야. 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의 복잡성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고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비밀리에 연구를 계속해왔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고대 역사를 연구하면서 두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저는 서랍에서 또 다른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진 책들, 제가 번역한 한국 고대 문헌들, 그리고 제 연구 노트들이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직접 한국어로 쓰신 건가요? 켄은 제 연구 노트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한국어 실력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20년의 노력 끝에 저는 한국 문헌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매우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어. 우리의 뿌리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단다. 켄의 눈에 감동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제가 비밀리에 들인 노력과 열정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제 손자가 우리의 뿌리를 받아들이고 더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켄, 이건 아직 우리만의 비밀이야. 적어도 지금은. 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비밀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우리는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는 놀라운 속도로 배웠습니다. 아마도 그의 피 속에 흐르는 한국의 피가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켄은 제게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여름 방학에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직접 우리의 뿌리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의 제안은 제게 도전이자 기회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연구는 모두 책과 문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실제로 그 땅을 밟는 것은 제게 큰 의미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켄, 그건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어떻게 가족에게 설명할까? 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사 연구 여행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여행이기도 하고요. 그의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해결책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15년 여름 비밀스러운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생각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제 할아버지는 어느 지역 출신이었는지, 우리의 원래 성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정보들은 제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부모님을 다시 찾아가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켄에게 진실을 말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너의 할아버지는 경상도 안동 출신이었다. 원래 성은 김씨였고 그의 한국 이름은 김우진이었다. 그는 안동 김씨 가문의 후손으로 조선시대부터 명망 있는 양반 가문이었다고 했다. 그 정보는 우리의 여행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안동도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 준비 중 켄은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발견한 이 진실을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역사적 진실은 숨겨져 있어야 할까요? 그의 질문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진실을 추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켄, 진실은 때로 복잡해. 이 문서가 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두 나라의 정체성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야. 언젠가는 이 진실이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것은 신중하게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해. 그럼 우리의 여행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요? 켄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두 나라의 얽힌 역사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진실을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여정이었습니다. 2015년 7월, 우리는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한국 땅을 처음 밟는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묘하게 친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켄의 눈에도 비슷한 감정이 비쳤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순간 우리는 이 여행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선 서울에서 시작하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고궁들을 방문해보자. 그리고 나서 안동으로 가서 우리 가문의 흔적을 찾아볼 거야. 그렇게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역사학계의 권위자인 저 다나카 히로시 교수와 그의 손자가
비밀리에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떠난 한국 여행.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과거, 그리고 미래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 중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발견은 고지키와 니혼쇼키에 관한 새로운 해석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첫날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고궁들이 공존하는 도시의 모습은 일본과 닮으면서도 분명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우리는 먼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박물관의 전시품들을 관찰하며 일본 문화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주목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도자기들 좀 보세요. 일본의 고대 도자기와 비슷하지만 확실히 다른 특징이 있어요. 켄은 예리한 관찰력으로 전시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학도로서의 그의 시선은 단순한 관광객과는 달랐습니다. 그래, 한국의 도자기 기술은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어. 특히 임진왜란 때 일본은 많은 도공들을 데려갔지. 그들이 일본 도자기 문화의 혁신을 가져왔단다. 우리는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이어지는 한국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며 전시품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신라 전시관에서 특별한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금동으로 만들어진 작은 장신구였는데 일본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켄, 이것 좀 봐. 이 문양이 니혼쇼키에서 언급된 태양의 징표와 유사하지 않니? 켄은 유리 케이스 앞으로 다가와 그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네요. 나라 지방의 고분에서 발견된 유물과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이건 신라 시대 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설에 따르면 그 장신구는 신라 왕족의 것으로 추정되는 5세기 유물이었습니다. 비슷한 유물이 일본에서 발견된 것은 6세기경이었습니다. 시간적 순서로 보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전파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메일로 연락했던 김민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 고대사 전문가로 특히 한일 관계에 관한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메일에서 언급하신 니혼쇼키의 필사본에 대해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가 발견한 문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문서의 실물을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공유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일본 황실의 시조가 해가 떠오르는 땅에서 온 왕족의 자손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해가 떠오르는 땅은 일반적으로 동쪽을 의미하는데 일본에서 보면 동쪽은 태평양이죠. 하지만 문맥상 이는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 교수는 우리에게 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연구 중에 발견된 자료인데 아직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일본의 특정 신사들에서 사용되는 신대문자 션타의 원즈에 관한 연구 자료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대문자는 한글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이 문자는 19세기 초 일본의 국학자 히라타 아스타네가 1819년 일문전율반 좌이라는 저서를 통해 공표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일본 개국 신화에 등장하는 신이 만든 문자라고 주장했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글 자모의 형태와 배열, 표기법을 변형 모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김 교수는 컴퓨터 화면에 일본 신사 정문에 새겨진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 자모를 풀어 쓴 형태의 문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신대문자가 일본 각지의 신사 정문, 위패, 돌비석 등에 새겨져 있으며 많은 일본인들이 이 문자를 신성시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문자로 쓰인 신사를 참배하면 학문과 시험에 합격한다는 신앙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역사학자로서 저는 신대문자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이 한글과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히라타 아스타네와 국학자들이 한글을 모방해 신대문자를 만들었으면서도 오히려 한글이 신대문자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19세기 일본의 민족주의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연구를 마친 후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안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김씨 종가를 찾아갔고 종손인 김준호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신 역사학자가 안동 김씨에 관심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특히 다나카라는 성을 가진 분이 우리 가문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안동 김씨 출신의 김우진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일본에서 다나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준호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우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가족 족보를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래된 책을 펼치면서 그는 김우진이라는 이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우진, 1890년대 출생. 맞습니다. 여기 있네요. 의술에 뛰어나고 독립운동에 참여했으나 행방불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 실제로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니. 이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가 실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김준호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다나카 교수님, 당신과 손자분이 원하신다면 안동,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진 선생의 직계 후손으로서 그것은 당신들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김준호 씨가 난처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나카 교수님. 종친회에서 격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본인을 족보에 올리는 것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의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연로하신 분들은. 저는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해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준호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종친회의 공식 결정과는 별개로 저와 몇몇 젊은 종친들은 당신을 우리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합니다. 혈연은 문서보다 중요하니까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켄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여행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켄,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탐구가 아니었어.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지. 나는 평생 일본의 역사를 연구하면서도 내 자신의 역사는 모른 채 살아왔던 거야. 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연결의 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 켄,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미래를 형성하는 힘이지. 우리가 발견한 진실은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아닌 공존과 상호 존중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 비행기가 도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제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는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역사적 관계를 알리는데 제 남은 학자의 삶을 바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손자 켄에게 자랑스러운 할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두 나라의 피를 물려받은 그가 미래에는 두 나라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안동 김씨 가문의 일원으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켄, 하지만 기억해. 중요한 것은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금고에서 30년 전에 발견한 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로 가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켄, 이제 우리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거야.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